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분양가 개편 결국 무주택자가 웃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청약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양가 부분이죠. 자, 이 분양가 관련돼서는요, 지금 모두가 골치를 아파하는 이슈입니다.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게 아파트 자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소득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이게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야, 주변 시세 봐라. 다 20억 하는데 우리 보고 10억, 12억에 분양하는 게 말이 되냐? 불만이 많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토부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왜 너네 분양을 안 해서 우리가 지금 공급 부족을 만드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쏟아지게 하냐? 그래서 무주택자하고 시행사하고 국토부가 현재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다 공감을 해요. 무주택자 입장도요, 비싼 건 알겠는데 아예 분양 자체가 안 나오고 나 저 아파트 단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런 단지가 꽤 많다 보니까 뭔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약간의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실제 분양 물량이 많이 축소됐거든요.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되기로 했었는데 실제 38%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9년 만에 최소죠. 자, 여러분들 서울 지역에 좀 굵직굵직한 대단지 분양했던 거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대부분 경기도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서울 아파트 분양 추이를 볼게요. 2018년에 2만 호, 2019년에 2만 7천 호, 2020년에 3만 1천 호 분양했거든요. 자, 그런데 2021년에 16,800호로 2020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이후에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거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요, 가장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입니다. 작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게 투기과열지구라고 분양가 상한제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322개 동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 지역에 공급이 많겠다 싶은 지역, 뭐 뉴타운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건축이 많다든가 그런 지역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강력한 분양가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반포 레미안 원밸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요, 평당 분양가가 5,669만 원으로 올 1월 달에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자, 작년 7월에 허그에서 분양가 심사 받을 때는 4,891만 원인데 5,669만 원, 15%더 증액된 요금으로 분양가로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이구 좋다 하면서 분양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669만 원이 많은 분양가일까요? 이 당시에 주변 시세가 평당 1억이었거든요. 주변 시세 56%에 공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양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은, 자, 여기 조합원들이 굉장히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약간 높여주니까 바로 분양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정비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보면은요, 조합장이 뭐 허그랑 심사를 받든 아니면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든 해서 평당 분양가를 가져와요. 자, 이번에 분양가 이 정도 금액의 승인 났습니다. 걔네들이 후려치는 거 저희가 많이 높여서 받아왔어요. 자, 그런데 주변 이 현재 제도에서는 이 정도 분양가가 받는 게 한계인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 대비 턱없이 낮으니까 야, 무능한 조합장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호구냐? 일반 분양자 로또 맞기 할 일이 있냐? 우리는 절대 이 분양가 용납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결정을 하냐? 그냥 후분양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계속해서 분양이 미뤄지는 현상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사업장이 계속해서 분양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요, 분양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야,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좀 풀어줘라. 그러면 공급도 늘어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노영호 국토부 장관이 실제 민간 건설업계 기관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 협의를 했더니 당연히 분양가 제도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실제 분양가 제도 개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개편 대상이 되는 분양가 심사 제도는 두 가지예요. 당연히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 이건 다 아시죠? 이건 허그에서 심사를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지자체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더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먼저 9월 31일 날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가 있었냐? 약간 멀더라도 비슷한 환경의 사업장을 선정해서 그 사업장의 분양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기존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나온 부분도요, 이번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항목에 대해서 구체와 지자체 재량권 축소 이 정도입니다. 이게 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지자체마다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각 지자체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두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구청마다 아니면 그 구시군구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는 기준을 국토부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건축비 할 때 가산비 더해주는 거 어디는 잘해주는데 어디는 깎고 있고, 이런 부분을 못하게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계나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분양가 높이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재 제도를 약간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로 좀 확실하게 해놓자,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9월 15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지금 개선 검토는 분양가 올리는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자, 그리고 광명 지역의 분양가가 공개됐습니다. 광명 내계동 지역은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있어요. 2019년 12월 16일 날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죠. 이 지역의 뉴타운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급이 많이 진행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분양가가 나왔는데 진짜 시세 절반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왔냐? 평당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조합이 그렇게 많이 무리해서 요구를 안 했더라고요. 한 2,3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10% 이상 더 깎아서 2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광명지구가요, 이제 광명 뉴타운 지역이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 보셔도 되거든요, 현 시세 기준으로. 그러면은 진짜 반값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조합원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분양을 미뤄볼까 하는, 미룬다면은 어떤 식으로 미룰 것인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아마 이 금액으로는 시작을 안 할 겁니다. 자, 둔촌주공 조합원 역시 긴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자, 내년 2월에 분양하려면은 연내 분양가 심사 결정을 받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결정이 분양가가 나와야 총회를 열고 일반 분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연내 분양가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분양가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3,500에서 3,700 정도 사이에서 약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일부 조합원들은 4천만 원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3,500에서 3,700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평당 3,600만 원이 넘으면요, 전용 59제곱미터가 9억을 초과해버려요. 9억 초과하면 여러 문제점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둔촌주공이 야, 생각보다 분양가 책정을 높게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 다른 단지들의 분양가 결과는 안 나왔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조합들이 대선 이후로 분양 심사, 분양을 미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저 분양가에는 죽어도 못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선 지나서 분양가 기준이 다시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이 바뀌면 국토부 장관도 바뀌고, 바뀐 국토부 장관이 지금 분양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되어도 지금보다 분양가는 안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왜 국토부는 기존 정책을 고수했을까요? 야, 그냥 현실적으로 약간 분양가 편히 봐주고 공급 늘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원밸리 봐봐.
당초 기대치가 워낙 낮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올려줘도 바로 분양이 나서잖아.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 대박 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국토부가 왜 기존 정책을 고수했을까? 한 세 가지 가능성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전 청약 확대 부분입니다. 국토부가 자신이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직접 공급할게. 니들이 공급 안 하면 어느 정도로 내년까지 10만원 매월 5천원씩 쏟아낸다. 이 5천원을 정말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1만원 이상 공급됐던 2차 사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왕숙지구 말고는요, 비벼볼 만한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 난민들이 점점 사전 청약이 확대될수록 줄어들 것이고, 청약 시장 과열도 그리고 내 집 마련 수요도 줄어들 거라 점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요, 무주택자의 반발입니다. 지금 9억 초과 주택은 특별 공급도 없고 분양가 대출도 안 돼요. 자,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분양가 편의를 봐줬다가 9억 넘는 분양가가 대거 측정돼 버리면은 최악 대기자 입장에서 오지게 욕먹을 일이죠. 그래서 선거 앞둔 상황에서 자칫 분양가를 잘못 건드렸다가 무주택 가구를 적으로 돌릴 수 있더라. 그래서 굳이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공급률에서 뭐 하겠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엄청 쏟아내고 있는데 무리를 안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고정된 완공 일정입니다. 자, 이 분양가 통제 수단을 이야기할 때마다 보수 언론이나 경제신문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정부가 공급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정비사업장의 공급이 진짜로 줄어들었을까요? 어차피 완공 일정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둔촌주공 분양 미뤄졌죠. 지금 아파트 공사 안 하고 있을까요? 아유, 층수 잘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건물 높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차피 완공 일정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 일정만 늦어졌기 때문에 예정된 공급 물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냅두면 언젠간 분양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분양가를 올려주고 욕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분양을 미루는 정비사업장들의 입주 시기는요, 대부분 2023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초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지금 입주 물량에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업체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부족하다, 아파트 가격은 오를 거다 주장하는데, 실제 2023년부터는요 4만원 넘는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적지 않은 거예요. 자, 쇼킹부동산은 내년 하반기부터 청약시장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매매 시장 가격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사전 청약으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정말 급한 고커트라인 사람들은 다 당첨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거래가 뚝 떨어진 상황이에요. 주택가격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내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봐요, 하반기부터. 그러면은 조합 입장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중에 분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 물량 증가는 늘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과거의 사례를 통해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